제가 PD님 만나기 전에 그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살짝 체크하고 왔거든요. 최고금리가 2.8%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매년 5% 이상씩 올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절반씩 계속 매년 복리로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식 등 위험 자산을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개별 종목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사실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요.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이제 전액을 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좀 더 모아서 아니면 국가 전체 상장사를 사는 그런 지수 추종 ETF가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데 S&P 500 같은 경우 이 S&P 500의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잖아요. 이 스파이에 투자했을 때 최근 5년 기준으로 14%가 올랐습니다. 14%, 28% 이게 아니고요. 14%씩 연평균 복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량 올랐는데 그 박스피라고 최근에 주가는 좀 올랐지만 같은 기간 굉장히 수익률이 부진했던 코스피도 5년 평균 9%씩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제가 아까 2.8% 예금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 차이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좀 실패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코스피에 투자하더라도 5년 평균 9%니까 그냥 예금에 이제 돈이 잠겨 있을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지수에 투자해도 예금의 3배. 수익률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과거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 조정받는 걸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계속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서 미국 투자에 겁난다는 분도 있는데 뭐 하락할 때 이제 말을 지키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건 본인의 성향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적금을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일부 비중은 위험자산을 넣으라고 추천하고 있죠. 제 책에는 이제 종잣돈 1억, 그 다음에 10년의 기간을 생각했어요. 1억을 가만히 굴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매달 추가로 부어야겠죠. 하락할 때마다 하면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배당까지 재투자해서 이렇게 뭐 10억 만들기 아니면 월 현금 흐름 기준으로 월 700만 원 만들기. 연봉 1억이 이제 월 700만 원 정도 실수령이거든요. 미국을 추종하는 양대 ETF죠. S&P 500과 나스닥 100.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느냐 아니면 기술주, 핵심 기술주 위주의 100곳에 투자하느냐는 이제 투자자 성향에 맡기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른바 무위험 자산, 월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평균은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 혹은 코어 에셋이라고 합니다. 핵심 자산이라고 해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일단 기본으로 깔아두고 나머지 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해라 이런 거니까 일단 핵심을 이걸 잡아놓으시면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 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코어는 요걸로. 근데 우리나라는 더 좋잖아요. 절세 계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자로 삼아서 노후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같은 상승장이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이거는 ETF의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ETF의 그 종목수가 줄어들면 상승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집중되니까. S&P 500은 500곳이잖아요. 러셀 2000은 수익률이 좀 부진합니다. 왜일까요? 2000곳에. 물론 이제 러셀 2000은 조금 적자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긴 합니다. 좀 유망, 미래가 좋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어떤 ETF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경제 상황에 맞게 만약에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이제 S&P 500이나 러셀 2000으로 올 거예요. 어떤 수익률의 상대적 지표가. 그렇지만 강한 상승장이 올 때는 나스닥 100이 강할 수밖에 없죠. 주가 상승은 사실은 두 가지 업종이 좌우하는데요. IT는 다 AI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IT랑 헬스케어거든요. 최근에 워런 버핏도 그 미국의 헬스케어 그룹을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견인차인데 ETF에 그런 업종별 비중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간단합니다. S&P 500은 금융주,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은행들. 근데 나스닥 100은 IT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 100은 QQQ, S&P 500은 스파이.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둘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이제 배당 가치주를 ETF를 섞으셔갖고 자산을 불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유행이 나스닥 채권 혼합이에요. 이게 사실은 집중 투자 성향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스닥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주가 상승, 배당은 거의 안 주고. 거기다 채권을 섞습니다. 굉장히 안전자산 채권과 강한 나스닥 100을 섞어서 조금 리스크를 해지하죠. 나는 변동성이 싫어 이러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IRP 계좌에서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안전자산 비중 무조건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채권 비중이 거의 50% 넘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IRP는 퇴직연금 계좌니까 절대 내 노후와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잃지 않는 안정 성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노려서 채권 혼합형으로 나왔습니다. 주가가 강한 주식형 나스닥 100과 QQQ와 이제 채권, 미국 채권, 단기 채권을 합친 거죠. 사실 이 전략은 워런 버핏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90%는 미국 지수에 추정하고
10%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 이런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내 성에 맞는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통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금, KRX 금 현물 ETF랑 미국, 그건 S&P 500이 될 수도 QQ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을 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을 지수로 하고 일부 커버드 콜 전략을 하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도 만들고 자산도 뭐 5억 이상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월 현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금 ETF는 이제 배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 약하죠. 아까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커버드 콜이 있으니까 매월 분배금이 나오니 그렇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그다음에 금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전하면서도 분배금도 많이 나와야 되니까 커버드 콜을 하는데 이거는 좀 성향에 맞아야지 그걸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으시고 분배금이 중요하지 않으시면 QQQ랑 슈드는 이제 배당 가치 가장 유명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AI 버블이 와서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슈드가 또 뜨겠죠. 슈드 같은 경우 1년 기준으로 보니까 총수익률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분배금이 연 4% 나와도 최근 1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입니다. 우리가 TSR이라고 하죠. 총수익률을 주가 플러스 배당 수익률 이걸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슈드는 원래는 이제 분배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분배금도 예상보다 못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니까 총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슈드를 많이 떠나고 있죠. 제 증권회사에서 제 돈이나 고객 돈 다 날렸잖아요. 5년간. 그때 1999년 제가 신입사원 증권사 들어갈 때 1000을 넘었고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지금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지만 정말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그 당시만 해도 전화 주문 받아서 계약 체결하던 시절인데 그때가 꼭지였더라고요. 계속 5년간 근무하면서 코스피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하는 시점이 코스피가 740.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제 돈 잃는 것보다 이제 고객들 돈 잃으니까 너무 슬프고 일부는 이제 손실도 보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 처음에는 이제 종목을 섞어서 이렇게 분산을 하다가 2022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담고 뭐 좋은 ETF 담다 보니까 다 IT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이 좀 재밌고 뭔가 좀 스릴 있는 투자잖아요. 그리고 막 지표나 조사나 애널리스트 분석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견디기 어려워. 이 주식이 분명히 반등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계속 내려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이게 내 계좌에 있는 그 자산들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화살표가 달라야 되는구나. 색깔이 달라야 되는구나. 만약에 5개에 집중돼 있다면 3개는 오르고 2개는 내리고 이래야지 2개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2022년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반드시 서로 반대 방향의 자산을 담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은 달러로 바꿨어요. 미국 주식을 사고 뭐 ETF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은 청약통장? 그것도 3% 나오더라고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8%니까 최고금리가 오히려 지금 청약통장 그게 3.3%가 넘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제 예적금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제가 더 큰 자산이 많이 불어나면 증권사에서 실물 채권 그걸 사고 싶고 비트코인도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정규 레거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비트코인이 막 거의 100배, 1000배 올랐잖아요. 그래도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산에 담을 만한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서. 심지어 지금 이렇게 오를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도 그 변동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양극단에 있지만 하나는 초고위험 자산이고 하나는 이제 안전자산이지만 채권 시장이 주시장이 6배 정도 크거든요. 채권 왕은 어마어마한 정말 자산들을 굴리거든요.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어나면 그때 이제 너무 자산이 커지면 이제 채권이나 비트코인들이, 근데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도 사실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건강한 길이라잖아요. 뭘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투자도 비슷하거든요. 안 좋은 걸 안 하면 투자의 90%는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기도 해요. 나는 이런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일단 가만히 계신 분도 있어요.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워렌 버핏이 일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현금 비중이 사상 최고치니까 박앤세일을 할 때 사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주식 투자를 그만두려는 게 아니에요. 고평가돼서 더 싸게 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굴러간다는 투자 대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고 기대 수익이 너무 높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장기 투자, 그리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데는 ETF가 최고의 대안이고 최고의 친구입니다.